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지 현장에서 15년 넘게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복지 상담사 박민영이에요. 요즘 상담실에 오시는 어르신들께서요,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기초수급 신청했는데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 자식이 좀 번다고, 차가 있다고, 가진 게 조금 있다고 못 준다더라. 그래서 아예 신청도 안 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제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작년에는 안 되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신청해 보실 만한 이유가 아주 충분히 생겼어요. 제가 상담실에서 어르신들 뵈면 요즘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어요. 또는 자식 수입 때문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된다고 해서 다시 신청했어요. 그만큼 올해는 제도가 근본적으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냥 조금 숫자가 올라간 정도가 아니에요. 작년까진 차가 있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분들, 자식이 조금 벌어도 안 된다는 분들, 또 노후에 일 조금 하신다고 해서 수급 안 된다는 얘기 들으셨던 분들, 이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포기하실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혹시 나도 해당이 될까 하고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지내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기초수급자 제도가 뭔지부터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기초수급자 제도라는 건 나라에서 정해놓은 한 달 살림살이 기준보다 수입이 적으면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나라에서 이 정도는 있어야 한 달 살 수 있다 하고 기준을 정해두는데요. 그 기준보다 수입이 적으면 나라에서 모자라는 만큼 채워주는 겁니다. 이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불러요. 모든 복지제도가 이 기준을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올해 이 기준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 기준이 17만 원 정도 올랐고요. 네 분이 사시는 가정은 무려 37만 원이나 올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작년에는 수입이 조금 넘어서 탈락하셨던 분들이 올해는 그 기준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서 내가 연금이나 조금 버는 게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안 됐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40만 원 가까이 돼도 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작년엔 벽이 키만큼 높아서 도무지 못 넘으셨다면 올해는 허리춤 정도로 낮아져서 한 발만 더 힘내시면 넘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초수급 신청에서 말씀드리는 문턱이 낮아졌다. 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올라간 덕분에 정부에서도 약 7만 가구 정도가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거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바뀐 게 아니에요. 2026년, 2027년에도 기준은 더 완화될 예정이라고 정부에서 이미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당장 안 되시더라도 관심을 놓지 마시고 계속 살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요.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는 거예요. 올해 사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 7,792원이에요. 작년보다 무려 6.4%가 올랐습니다. 1인 가구도 작년에는 222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39만 원 정도로 올랐어요. 쉽게 풀어드리면 작년에는 내가 혼자 사는데 한 달 수입이 220만 원 정도 돼서 안 된다.
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그 정도 수입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기초수급 신청에서 말하는 문턱이 낮아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준이 올라가면 생계급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생계급여라는 건 나라에서 주는 한 달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76만 원 정도예요. 작년에는 약 71만 원 정도였으니까 한 5만 원 정도가 올라간 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혼자 살고 한 달에 연금이나 다른 수입으로 3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그런 분들은 76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고 나머지 46만 원 정도를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도 작년보다 기준이 올라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졌어요. 부부 두 분이 함께 사신다면 올해 기준으로 129만 9천 원 정도가 최대 금액이에요. 작년보다 약 8만 원 이상 오른 셈이죠. 이 부분도 작년엔 수입이 조금 있어서 안 됐는데 올해는 될 수 있겠다 하고 다시 계산해 보실 수 있는 중요한 변화예요. 두 번째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요. 바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속상해 하셨던 어르신들 정말 많으셨죠. 왜냐하면 나는 형편이 어려운데 자식이 조금 번다고 나라에서 수급을 못 준다더라 하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자식분이 한 해에 1억 원 이상을 벌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 있으면 부모님이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기준이 정말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분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 이상 있어야 부모님 수급에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에는 자식이 대기업 다니면서 과장 정도 하면서 연봉이 1억 1천만 원만 돼도 부모님이 수급 대상에서 무조건 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정도 연봉이면 수급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다른 어르신 이야기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70대 여성 어르신이셨는데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탈락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신청하시니까 아드님 소득은 이제 크게 상관없어요 하고 통과되셨어요. 그 어르신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속만 썩었는데 올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저도 같이 울컥했어요. 이렇게 실제로 통과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올해는 희망이 있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예전에 자식분들 소득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올해 꼭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크게 달라진 게 자동차 기준이에요. 이것도 어르신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차가 있으면 그 차 가격 전체를 재산으로 잡아서 수급받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작은 차 한 대만 있어도 나라에서는 이분은 매달 4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계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차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2000cc 이하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으로 전혀 환산하지 않게 되었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 가액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계산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작년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만 돼도 소득으로 다 계산돼서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전혀 환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 다니시거나 병원 다니시는데 필요한 작은 차 한 대 정도는 이제 수급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작년에 작은 차 한 대 때문에 수급에서 계속 탈락하셨었어요. 그 차 한 대 때문에 소득으로 크게 잡힌다고 해서 너무 속상했다 하고 우셨는데요. 올해 제가 규정이 바뀌어서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소득으로 안 본다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권해드렸더니 정말 바로 통과가 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는 벽이 너무 높았는데 올해는 낮아져서 내 발로도 넘을 수 있더라 하시며 웃으셨는데요. 저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작년에 안 됐던 분들도 올해는 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로 달라진 게 노인 근로소득 공제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75세 이상 어르신들만 일을 하셔서 번 돈에 대해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을 버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20만 원을 빼고 남은 30만 원 중에서 30%를 또 빼줍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21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50만 원을 다 소득으로 계산해서 수급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절반 이하만 소득으로 보는 효과가 생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조금 하시더라도 기초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상담 오시면 정말 반가워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건강도 괜찮고 손도 놀리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일하고 싶은데 그 돈 때문에 수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예요. 먼저 의료급여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인상되어 1종, 2종 모두 한 달에 1만 2천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라 제가 상담할 때 약값 정도는 거뜬히 나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제도는 이미 과거부터 구간별 정액정률 체계로 운영되어 왔고 2025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약국 본인부담은 한 달에 5천 원까지만 내시면 되고 병원 치료비도 2만 5천 원 이하일 때는 정해진 금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주거급여도 여전히 부양 의무자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자식이 얼마 버는지도 보는데 주거급여는 오직 본인 소득만 본다는 뜻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약 110만 원 이하 소득이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은 월세 지원을 최대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경기나 인천은 26만 원 정도, 그 외 지역은 2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족 수가 늘어나면 지원금도 더 올라가고요. 또 주거급여 중에는 집 수리비도 지원해 줍니다. 경보수는 3년에 한 번 457만 원, 중보수는 5년에 한 번 849만 원, 대보수는 7년에 한 번 1241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보일러 고치거나 도배장판 바꾸는 경보수부터 지붕이나 화장실 전체를 고치는 대보수까지 정말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집이 낡아서 고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치셨던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도 작년보다 올라갔습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46만 1천 원, 중학생은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교복값이나 학용품비, 교통비까지 쓸 수 있으니까 손주들 키우시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교육급여도 주거급여랑 똑같이 부양의무자 소득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못 받으신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가 올해 크게 달라진 내용들이에요. 작년에 안 되셨던 분들도 올해는 꼭 다시 한번 심사받아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어르신들께서 상담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상담을 15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어르신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시거든요. 나도 해당될까? 지금 받고 있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 같다 하시면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어르신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수급은 못 받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빼고 나머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서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고 계신다고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에서 그 3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을 못 받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 작년에 안 되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한번 꼭 심사받아 보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문턱이 낮아졌으니까 한 번만 더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수급은 안 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결론은 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히긴 하지만 전체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고 계셔도 다른 소득이 많지 않으시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고 계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다시 한번 심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집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집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너무 비싸지만 않으면 충분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나는 시골에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수급 안 된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심사해보면 그 집값이 크지 않아서 수급이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자식이 주는 용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명절 때나 가끔 드리는 용돈 정도는 신고 안 하셔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는 돈은 소득으로 보지만 설이나 추석에 한두 번 주는 용돈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담당 공무원하고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이것도 상담할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작은 차 한 대 정도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0cc 이하이고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달 소득으로 딱 19만 원 정도만 계산되니까 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예전처럼 차값 전체를 소득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차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꼭 다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이에요. 일하면 무조건 수급 못 받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일하셔도 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버셨다고 해도 실제로는 21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일 조금만 하셔도 수급이 안 된다고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7번째로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도 자식 소득을 보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안 봅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본인 소득만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식이 조금 벌거나 재산이 있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특히 주거급여는 자식 소득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안 된다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질문이에요. 수급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담당 공무원하고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신청하셨다가 안 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떨어지셨던 분들이 올해 다시 신청해서 받게 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조건이 애매하신 분들은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히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상담 한 번 더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알게 된 꿀팁들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예요. 그게 정말 제일 아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는 정말 기준이 많이 완화됐어요. 작년에 조금 넘어서 탈락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올해는 다시 신청해 보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숨기지 마세요.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가진 돈 조금 숨기면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즘은 은행 예금이든 보험이든 다 전산으로 연결돼서 금방 다 나오거든요. 괜히 숨기시려다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고 심사받으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신청하실 때 서류가 많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게 통장 3개월치,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예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공무원분들이 다 조회해 주시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급이 결정되고 나서도 변동사항은 꼭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수입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가족 상황이 바뀌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하면요. 무조건 15일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신고를 안 하시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몰려서 받은 돈을 몇 배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신청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데요. 신청하는데 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청했다가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신청 자체를 안 하면 나라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시면요.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떨어졌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해는 정말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희망 가지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혹시 조건이 애매하시거나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 공무원분들 정말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해당되는지 간단히 조회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올해처럼 기초수급 제도가 이렇게 크게 바뀐 적은 정말 드물었어요. 작년에 안 되셨던 분들도 올해는 충분히 다시 도전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권리니까요. 꼭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지내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도 꼭 함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복지 상담사 박민영이었습니다.